자, 공통수학 1이어 2차 방정식 킬러 실전 A를 풀어봅시다. 일단 요 내용 해보면 황당하죠.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예, 뭐 이럴 텐데, 자, 내 생각에는 2차 방정식 또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이런 것들을 중3 때 배우는 게 문제인 것 같아. 이 중3 아직 머리가 굳지 않았는데 요때 이제 해놓으니까 요 제일 중요한 단원이죠. 중3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단원이다 보니까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 내가 안다고 생각해. 근데 너희들이 아는 건 딱 암기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이걸 외웠으니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뭔가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죠.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 뭐가 지켜지는 가운데 이렇게 유도된다라는 걸 다 뽑아냈을 때인데 중3이 그러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고교 과정에 와서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하면서 두 가지를 추가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는 가장 이제 큰 문제점이죠. 이게 수체계가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복소수 체계로 확장이 돼. 중3 때 근해 공식을 암기할 때 그리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할 때 그 abc는 100% 실수입니다. 예? 100% i라는 걸 배우질 않는데 뭐 복소수를 배우질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복소수 체계로 수의 영역이 확장됐다는 거 그 부분이 하나가 추가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래프 예. 내가 늘 강조하는 우리가 근이라고 부르는 것은 교점의 이야기다. 교점의 이야기다. 실근이라고 부르는 건 어떤 2차 함수와 x축의 또는 2차 함수와 또 다른 직선의 교점을 뜻하는 거다. 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되면서 이제 당신들이 이상하다. 나 아는 것 같은데 왜 자꾸 틀려? 뭐 요런 현상을 겪게 돼요. 깊이 있게 다시 재구성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근해 공식을 이렇게 한 번만 살펴볼게요. 이거 좀 길게 얘기해도 됩니다. 이거 당신들 꼭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지금 아마 내가 백진해주고 근해 공식 유도해봐라 그러면 못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예, 근데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해 공식은 외웠다? 뭐 어쩌라고. 외워서 어쩌라고. 외우면 딱 그 외운 단계에서만 쓸 수 있어요. 예? 근해 공식을 외우면 그 외운 결과만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제로라는 애를 가지고 이것을 x는으로 뽑아내는 과정을 밟으셔야 돼요. 이때 a, b, c를 복소수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네? 복소수로 확장을 해 볼게요. 그럼 뭐 복소수라 할지라도 내가 그 a로 이 a를 이렇게 묶어내는 것 어렵지 않죠? 네.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여기까지요. 왜 여기까지만 묶어야 되냐면 뒤에 a분의 c를 묶으면 뭐 할 거야? 나의 목적이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데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걸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 요 가운데에 있는 계수의 절반의 제곱을 만듭니다. 절반의 제곱. 그러면 이거 절반은 2a분의 b고요. 2a분의 b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이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하기 4a 제곱분의 b제곱을 없는 애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없는 애를 만들고 없는 애를 만들었으면 국룰이 다시 지우는 거지. 근데 다시 지울 때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제곱을 지우는 거냐? 아니죠. 실상은 a를 곱한 이 결과물을 새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a를 곱해주면 4a분의 b제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울 때에도 4a분의 b제곱을 지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하기 c는 0. 그러면 이걸 동치변형이라고 해서 이 식과 아래식이 다시 전개해 보시면 똑같은 식이 되죠.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할 거예요. 동치관계를. 그래서 a 이제 괄호 열고 x 더하기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은 이렇게 하고 이제 얘네 둘을 넘겨요. 넘기면 4a
분의 b제곱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고요. 통분을 위해서 여기를 4a 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로 만들어줍니다. 이 익숙한 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a를 마저 1로 넘겨서 x 더하기 2a 분의 b의 제곱은 4a 제곱 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까지 완성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내려오면서 이게 복소수일 때는 문제가 되나 안 되나 어떻게 되지? 이런 거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계속 염두에 두면서 가야 돼요. 현재까지 A, B, C 중 어느 하나가 또는 모두가 복소수여서 문제가 될 일은 전혀 없어요. 이 동치변형 관계에서. 그러면 X는 이렇게 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 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2A 분의 B가 남았을 테니 그 녀석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4a 제곱의 루트값, 4a 제곱의 루트값이 2a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2a로 통분이 되면 물론 이게 허수가 돼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럴 수도 있는데 또는 음수가 돼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상관없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나 마이너스 플러스나 얘의 부호를 같이 두 개의 부호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과정 중에 이 근해 공식이라는 것은 ABC가 실수냐? 아이고 재성이 어떻게 하면 좋냐? 재성아 정신 차려. 그 옷을 좀 벗어봐도 괜찮을 거야. 몸이 따뜻하면 졸리니까. ABC가 실수냐, 복소수냐에 영향을 받는 애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짓죠. 근해 공식은 복소수여도 사용 가능하다. 오케이? 그런데 그러면 뭐 복소수든 뭐든 다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다 되짚어 봅시다. 되짚어 보시면 여기가 A, B, C들이 실수냐 복소수냐에 상관없이 우리는 근해 공식에 집어넣으면 해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 어때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이다.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 근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알파를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쪽으로 가져가고 베타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쪽으로 가져가면 그 두 개를 더했을 때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워지며 2i가 2배가 된다. 2a분의 마이너스 b가 2배가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근의 곱이 a분의 c이다. 요거 두 개를 곱하는 거죠. 네, 두 개를 곱했을 때 나오는 a분의 c가 두근의 곱인가?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뭐 다른 측면으로 봐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그러면 얘를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전개한 다음에 ax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a 알파 베타 이런 다음에 얘랑 같아요와 얘랑 같아요라는 그냥 이걸 계수 비교법을 써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사용할 수 있어요. 복소수 체계와 무관하게. 그리고 또 중학교 때 뭐 했죠? 판별식이라는 걸 했죠. 판별식. 이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판별하는 식이라고 했냐면 요 루트 안쪽이 플러스 값이 되면
플러스 값이 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살아나면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이 0이면 이 0만 죽는 게 아니라 얘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플러스와 마이너스도 같이 사라져요. 같이 사라져서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하나의 근만 나온다. 이걸 중근이라고 불렀던 거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이면, 여기가 음수가 되면 이 부분이 이제 i가 등장하게 되면서 그걸 서로 다른 두 허근 또는 켤레, 복소수 이렇게 불렀다고요.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판별을 했던 거야. 자, 이제 ABC가 복소수가 되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꼭 이 생각을 해봐. ABC가 그 중에 일부가 I가 들어오게 되면 요 안에도 I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I가 들어오게 되면 그누마가 양수다, 음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요. 복소수에는 양음이 없어요. 대소도 없고 양음도 없어요.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니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 허근을 갖는다가 불가능해집니다. ABC가 복소수가 오면. 판별식 이놈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단 앞쪽에도 I가 등장하고 뒤쪽에도 I가 등장해서 이게 두 개가 똑같아지는 바람에 지워졌다. 이게 지워졌다. 그러면요. 그러면 여기가 죽으나 사나 0이 된 거잖아요. 0도 복소수의 일종이지만 I가 없는 복소수니까.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일부 또는 전부가 복소수라 할지라도 근이 하나가 나오는 거죠. 중근 하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ABC가 복소수 체계가 되면 D가 0보다 크다 해서 판정하는 거 불가, D가 0보다 작다 해서 판정하는 거 불가. 대신 D 이퀄 0일 때 중근이다. 요거 하나는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생길 텐데, 루트 안에 I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루트 안에 I 들어가도 돼요? 루트 안에,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이 I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루트 마이너스 1 이런 거 돼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됩니다. 돼요. 한 번만 보여줄게요. 이 실체가 뭔지, 루트 I의 실체가 뭔지. 별거 아니에요. 지까짓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복소수 체계 안에 숫자라고 가정을 하면 얘를 x 더하기 yi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루트 i가 만약 어떤 복소수라면 x 더하기 yi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네, 그리고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 양변을 제곱하는 거예요. 양변 제곱을 해보면 왼쪽은 i가 됩니다. 루트를 제곱했으니 당연히 i가 되지. 그 오른쪽은 x제곱 그리고 요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2xy i가 됩니다. 그러니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을 방법 어쩌면 돼요? 하나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0이면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2xy가 1이면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한참 하고 있는 2원 2차 연립방정식이에요. 이걸 풀어보자면 x는 y랑 같거나 x는 마이너스 y랑 같은데 요거 두 개에다가 곱을 해보면 xy가 같을 때는 2x제곱이 1이 되면서 x 이퀄 y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 반대가 된다면 x는 2분의 루트 2일 때 y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거나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일 때 y가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이런 수소쌍이 나와요. 그러니 이 얘기를 결론으로 돌리면 루트 i라 함은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1 플러스 i. 아, 이렇게 안 되나? 1 플러스 마이너스 i? 뭐, 요 정도? 네 쌍?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긴 복소수 맞아요, 제가. 아시겠어요? 루트 i는 복소수가 맞다. 복소수가 맞다. 이걸 뭐 외우라고 안 할게. 외울 필요도 없고. 그런데 된다는 것만 합시다. 된다. 그러나 그것이 이 근해 공식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이제 여기만이 i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깨지는 거죠. A, B, C가 복소수일 때는 여기도 i가 등장할 수 있고 여기도 i가 등장할 수 있고 여기도 i가 등장할 수 있고. 네. 따라서 복잡해진다. 그러니 근각의수와의 관계는 사용해도 좋다. 판별식은 사용할 수 없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한 문장씩 살펴봅시다. 아이고, 보이냐 이거? 자, 1번. 기본적으로 지금 ABC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죠.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복소수 체계라는 얘기예요. 네? 아니, 시작할 때마다 이 졸음과의 싸움을 어찌하면 좋노, 이게. 자, 그래서 1번.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계수가 실수일 때까지 성립한다. 우리 건쌤이 문장력이 별로 안 좋아요. 실수일 때만 성립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아닙니다. 복소수에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공식 역시나 저런 공식은 없습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계수가 실수일 때까지 성립한다? 아니요. 복소수여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예. 저 실수일 때까지가 실수일 때만의 거죠. 예, 예. 알겠죠? 그 다음 3번 두근이 실수일 때 두근의 차이는 이거는 그냥 원래 외우라고 하는 공식이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 1번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중3 현재 중3인 너희들 동생이 이거 외웠다고 자랑하거들랑 너 그럼 두근의 차는 알아? 이렇게 한번 해. 알겠어? 너 이거 여기까지만 아냐? 이건 모르냐? 이렇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 여기서 이 절대값은 의미 없어요.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모르는데 하여튼 두 근 중에 큰 근에서 작은 근을 빼면 그 두 근의 간격이 나올 텐데 그 간격이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이다. 이거 외워두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두구두구. 주의할 점. 그럼 b가 짝수일 때는 여기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로 쓰면 되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예, 실제로 여기는 판별식의 개념이 아니고 정확하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옳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걸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이제는 실근 여부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다. 복소 계수에서는. 대신 0일 때에 중근을 갖는다 정도는 확실하다. 그리고 이제 복소 계수임을 생각하면 복소 계수는 복소수 근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양이다, 곱이 양이다. 이거 복소수 두 개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아주 쉽게 얘에 대한 반례를 들어줄 수 있어요. 2 플러스 i와 2 마이너스 i. 그러면 이거 두 근의 합하면 4고요. 두 근의 곱하면 5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라 그래서 양의 실근을 갖는 거 아니라고요. 복소 계수일 때는 복소근일 때는 주의해라. 그리고 이제
예, 이거 실계수일 때 한 근이 양의 실근, 다른 한 근이 음의 실근을 가질 조건은 이렇게 바꿉시다. 예. 경우가 아니고 예. 이거 근의 분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의 분리. 두 근이 모두 양일 때, 두 근이 모두 음일 때는 세 개씩 조건을 지켜야 됐었죠.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렇게 지켜야 됐는데 한 근이 양이고 한 근이 음인 이런 케이스의 조건은 두근의 곱이 음수다만 사용하면 된다. 조건이 한 개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 ABC가 모두 실수일 때 위의 방정식이 무리 근을 갖는다면 두 개의 근은 무리수의 켤레근으로만 존재한다. 살포시 섞은 거죠, 그죠? 무리 개수 방정식과 실 개수 방정식을 섞은 겁니다. 말을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무리 개수 방정식에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무리계수 방정식은 뭐야? 유리계수 방정식 abc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무리근이면 다른 한 근은 그것의 켤레근이 된다. 이게 이렇게 참이 되는 거고요. 실계수 방정식에서 실계수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abc가 모두 실수일 때 한 근이 이 abc 그 abc 아닙니다. PQR 정도로 하죠. 한 근이 P 더하기 QI이면 다른 한 근은 자동으로 P-QI, 켤레 복소수가 된다. 켤레근이 된다. 이게 켤레근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리, 무리근, 허근 잊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의 방정식이 무리근을 갖는다면 그 두 개는 켤레근이다 라는 말을 주장을 하려면 이건 실수가 아니고요. 유리계수 방정식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실수 안에 두 개의 숫자가 있잖아요. 유리수, 무리수. 그러니까 이게 유리수라고 해줘야 이 문장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까무룩해서 머릿속에 들어가겠어?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또 찾아와서 선생님 그때는 들은 것 같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서영이도 마찬가지고. 일어서서 들어. 위의 방정식이 허근, 복소근이죠. 허근을 갖는다면 켤레근으로만 존재한다는 실계수 방정식을 언급해줘야 돼요. 실계수 방정식. 근데 이 말은 맞는 말이 됩니다. 왜냐? 무리수는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실계수 방정식을 한 거예요, 지금. 더 안에 들어가서 부분집합을 말해줬으니까 실계수 방정식이 맞다면 복소근일 때 허근이 된다. 켤레근이 된다. 요런 얘기입니다. 이 문장은 전혀 지장이 없는 문장이에요. 실수라고 해주면 그 안에 여기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리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반리가 나와버리고 무리수만 사용하면 켤레근을 가질 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무리수 자체가 실수이기 때문에.
위의 2차 방정식은 실근과 허근이 동시에 나올 수는 없다. 당장에 저 뒤에 가면 우리 문제에 그런 애가 나오죠. 예. 복소개수로 만들어주면 실근 하나 허근 하나 되는 방정식은 부지기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루트 i는 수가 아니다. 이 수 맞다고요. 복소수 맞다고요. 그래서 잘 걸러내 보면 우리가 중학교 때 거를 벗어나서 근해 공식의 유도 과정과 그것의 복소수 화를 시도해 보면 저 네 문장이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빨리 나가 볼까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두 번 닳고 가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래프로 풀면 된다고 했고요. 요 자체를 그래프화 시킬 수 있어요. 있는데 좀 귀찮고요. 제가 요렇게 할게요. 절대값 x 더하기 2-k는 3, 5월 절대값 x 더하기 2-k는 마이너스 3. 예. 바깥에 있는 최종적인 절대값을 없애면서 오른쪽에다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그리고는 절대값 x는 왜냐하면 내가 이 그래프에 자신이 있거든. 본인들이 이 그래프에 자신이 있으니 여기를 k-1과 5월 절대값 x는 k-5로요. 이렇게. 플러스 1이구나.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얘기냐? 제가 좌표 평면 위에다가 y는 절대값 x를 하나 그려 놓을게요. y는 절대값 x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두 개의 라인을 그어서 아래에 있는 애가 k-5가 될 것이고 위에 있는 애가 k 플러스 1이 될 텐데요. 이 두 개의 라인과 만나게 되는 x의 좌표가 바로 저 방정식의 해입니다. 근데 방정식의 해가 얼마냐라고 궁금해한 게 아니라 해가 3개. 방정식의 개수에 관련이 있어요. 개수가 궁금해요. 그럼 지금 이 그림처럼 됐을 경우 해는 몇 개가 되나? 4개가 되죠. 다들 대답할 수 있어요? 대답할 수 있으면 목소리를 좀 내세요. 교점의 개수를 세면 되는 거니까 4개가 나와요. 근데 저기는 3개라고 했네요. 예. 그리고 얘는 이 간격이 6이기 때문에 이 6을 유지하면서 하나가 내려가면 다른 하나도 같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는 여기 그었는데 하나는 여기 그어진다. 그러면 이건 교점이 2개, 근이 2개가 되는 거예요. 이 와중에 3개가 될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뭡니까? 하나가 여기, 하나는 여기 이렇게 놓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교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게 3개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k-5가 0이 되어야 한다가 포인트라고요. 요거는 학교 내신에도 아주 빈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 봤대요. 잘못 봤대요. 근해 공식을 잘못 외웠대요. 그래가지고 짝수 공식하고 막 섞어 썼어요, 지금. 그래서 구한 해가 이거라고 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에 제대로 된 근을 구하라. 그럼 이제 뭐 둘 중에 하나죠. 잘못 본 상태 그대로 근해 공식에다 적용하는 방법. x는 하고 이 공식에다 적용을 하면 2분의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 제곱 마이너스 ac q. 이게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i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뭐 뻔하게도 p가 마이너스 2이면서 동시에 p제곱 마이너스 q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q는
Q는 P제곱 플러스 1. 뭐 얼마예요? 5. 요렇게요? 예, 요렇게. P는 마이너스 2, Q는 5. 제대로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근의 공식에다가 똑바로 집어넣어서 근을 구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뭐 또 하나는 근각에서의 관계는 이 잘못 본 상태에서도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근의 합을 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를 했으니 잘못 보았다 하더라도 두 근의 합을 하면 역시나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예, 그러니까 요 두 근의 합인 얼마예요? 2분의 4, 2네요. 예, 2는 마이너스 p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근의 곱에서는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죠? 예, 두 근의 곱은 요 상태 잘못 본 공식의 곱을 구하면 또 얼마가 나오겠죠? 예, 그거를 여기다 적용시켜서 Q는 얼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이 가우스가 아예 안 나온다라고 내가 막 뻗대야 아예 안 나와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가끔 정말 간무에 콩나던 어느 학교에서 한 번씩 내서 삑사리가 생기니까 이제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근데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예. 제가 얘기했죠? 가우스 기호가 붙으면 이 자체를 x에 대한 무언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자체가 정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요. 눈이 그냥 정수로 가 있어야 돼요. 정수. 어떤 정수? 이렇게 칸막이 정수의 칸막이를 했을 때 돌 던지면 왼쪽으로 굴러가서 만나는 첫 번째 정수. 소수된 정수라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가우스 x 플러스 1의 제곱과 x 플러스 3의 제곱은 가우스 x 플러스 1 자체를 내가 n이라고 해버릴게. 어떤 정수니까. n이라고 해버릴게. 그러면 가우스 x 플러스 3은 어떨 것 같아요? 예, n 플러스 2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플러스 3 할 때 1보다 3이 되었다 해서 추가된 2가 얘의 소수 부분에 전혀 영향을 안 끼치잖아요. 결과는 정수인데. n보다 2 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전호말을 다시 풀면 2n제곱 마이너스 3 괄호 열고 n 플러스 2 더하기 1이라는 새로운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고요. 이 n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좀 풀어보자면 3n 마이너스 5는 0. 그러면 실근과 허근이 정수근과 유리수근이 나올 텐데 맞불 이렇게 이 중에 n은 2분의 5가 될 수 없어요. n은 2분의 5가 될 수 없다고요. n은 정수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n은 얼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n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드시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i가 마이너스 1이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1이 되었다 그러면 어디 떨어진 거예요? 여기 어디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n의 실체는 가우스 x 플러스 1인데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돌멩이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조건이 되면서 갑자기 답이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를 넘기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상 그렇게 어려운 풀이는 아닌데 가우스에 괜히 또 우리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죠. 뿅. 이런 거는 사실 킬러 문항에 나오기에는 좀 급이 떨어지죠.
왜냐면 2차 방정식 할 때 복소 계수의 2차 방정식 풀이. 예. 실근을 가질 때 이 수순이 되게 뻔해요. 예, 실근을 알파라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근을 알파라 하자. 이거는 절대로 혈내근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혈내근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실근을 알파라 하자. 그럼 그 실근이 이 x에 들어갔을 때 이 등식은 내가 방정식에다가 근을 집어넣은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0이 되죠.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입니다. 근을 넣었으니까요. 방정식에 근을 넣으면 언제나 0이어야죠. 근데 이 녀석이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뉘고, 그러니까 여기 I 보이세요? 여기 I 보이세요? 여기 I 보이죠? I를 갖고 있는 쪽과 안 갖고 있는 쪽으로 몰았다고요. 예. 근데 그게 0이라는 항등이 되어야 되니까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해서 실수부도 0, 허수부도 0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실수부도 0, 허수부도 0.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완전 제곱식이다 보니 알파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려면 우리가 찾던 그 실근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우리가 찾던 실근은 마이너스 1이었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을 이제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주면 2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a도 0이어야 하므로 알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는 뭐가 이상한데? a는 마이너스 3 맞아요? 네. 이건 플러스여야 되구나. 뭐 한 거야, 지금? 마이너스 1. 네, A는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 나머지 한 허근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지금 구한 요 A 이퀄 마이너스 1을 저 본 방정식에 다시 집어넣어서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 더하기 i는 0 이렇게 해서 요거를 푸시면 됩니다. 이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첫째로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 말은 아예 취소. 방금 말 취소. 하지 마. 근해 공식에 넣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놓으면 넣는 놈들이 있더라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개수가 이래가지고 내가 잠깐만 이건 2 플러스 i고 여긴 1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나 이거 교차해가지고 이거 되는 거 못 찾으면 어떡하지? 되게 복잡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걱정을 하죠. 근데 실근 하나가 나와 있어요. 실근 하나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에 내가 1을 만들었잖아. 그럼 이쪽도 반드시 1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실근이 마이너스 1이거든. 이러면 찾기 편하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기 1 더하기 2에 x 안 붙어요. 마음이 급했어. 실제로 이렇게 해보시면 요거 나와요. 그러니 나머지 한 그 복소근이란 놈이 누구냐? 2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입니다. 알겠죠? 이거를 이제 실수화 분모 분자에다가 2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 뭐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자, 이거 1번이든 2번이든 뭐 둘 중에 하나라 풀어낸 사람 손. 풀어낸 사람. 없어요? 그럼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네, 이 방법을. 자, 지금부터 듣는 얘기는 만약 처음 듣는 얘기면 굉장히 황당한 얘기일 거예요. 황당한 스토리가 될 텐데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저렇게 하는 게 있어? 라고 하면서 그냥 외워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중에 하나인데 요런 거 들어본 사람. 우리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의 최소값이 얼마인가?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요? 다들? 정의역은 실수 전체. 정의역은 실수 전체. 이거 최소값 얼마예요,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더하기 3 이렇게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3은 최소값이 3이에요. 이렇게들 하죠. 오케이? 여기 완전 제곱식이니까 실수의 제곱은 0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을 수 있는 최소값이 0이라고. 얘가 0 되면 얘가 더하기 3이 남았으니까 이 전체 y값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3이다. 맞아요? 기억해요. 최소값은 3이다. 이걸 풀어내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를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7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함. 왜냐? 내가 실수 평면에 그렸으니까 저거를. xy가 실수 평면에 그려지는 아이니까 x라는 2차 방정식으로 내가 내 맘대로 얘를 지정을 한 다음에 너 실근 가져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실근 가질 조건이 뭐냐? 이 2차 방정식 실근 가질 조건. 판별식이겠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겠죠? 예, 여기 4니까 짝수공식 써서 b'의 제곱 4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7 마이너스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쓸 거예요. 그러면 4 마이너스 7 3이 되고요. 더하기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마이너스 3 넘겨보면 y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나오거든요. 이 y가 누구냐면 이 함수의 y좌표잖아요. 그러니까 y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3이죠. 이런 풀이가 있어요. 네? 이런 풀이가 있어요. 처음 들으면 황당하겠죠. 근데 이게 이런 패턴으로 계속 비슷한 풀이를 하기 때문에 얘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지금 뭐 x, y가 난무하는 이상한 2차 식인데 이 녀석일 때 x 더하기 y 갑자기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모르는 세상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이제 1차 변환이란 걸 배우고 대학교 와서 1차 변환이란 걸 배우고 회전 변환이란 걸 배우고 그리고 이 놈이 결과적으로 모양새가 뭐 요렇게 생긴 찌그러진 타원 모양이라는 걸 알면 거기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직선을 걸어서 그 직선이 교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y절편은 얼마예요? 원래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찌그러진 타원을 하냐, 회전시킨 걸 하냐, 뭘 하냐,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x 더하기 y를 알고 싶어? 그러면 x 더하기 y를 k라고 문자화 시킬게. 그리고 x 더하기 y의 최소값이 궁금한 걸랑 k의 최소값을 알면 돼. 맞아요? x 더하기 y를 합친 값을 k라고 하고 지금부터 k의 최소값을 구할 거야. 예. 그때 어떤 방법을 쓰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를 한 다음 이 윗식에다가 대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x에 대한 2차 방정식 형태가 돼요. 내가 지금 정리하는 과정을 다 보여주면 오히려 얘기 듣는데 방해가 될 테니 결론부터 적을게. 아니 얘들아 되게 심플하잖아. x 더하기 y를 k로 치환하고 y는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모든 y 자리에다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넣겠다고. x는으로 돼요. 예, x는으로 해도 돼요. 당연히 되죠.
그래서 얘를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아이씨 안 써놨네. 하자. 어쩌겠노. 자, 하자.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것도 공부지 뭐. x제곱, 2x제곱, x제곱, 4x제곱 이렇게 됩니다. 머리 쓰는 것도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자, 1차 찾을 거예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 여기서 마이너스 2k, 그러니까 합이 마이너스 4k, 예? 그리고 여기는 요렇게 되네요.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4kx. 오케이? 자, 그럼 나머지는 다 상수항이에요. 나머지는 다 상수항. 여기서는 안 나오고 k제곱 마이너스 루트 3k 예, 플러스 12는 제로. 여기까지요. 너 실근 가져야지. 왜냐하면 여기 실수 x라고 했으니까요. 실근 가져야지. 라고 하면서 여기다 대고 판별식을 써버리는 겁니다. 판별식.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4배한 k제곱 마이너스 루트 3k 더하기 1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요. 그러면 4 미리 지워놓고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k제곱도 지워지고 남는 애는 루트 3k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k는 루트 3분의 12보다 크거나 같다. 4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k의 최소값은 4루트 3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요 이야기는 안 해도 되겠죠. 네, 요 이야기는 이번에는 x분의 y를 m 같은 걸로 한 다음에 y는 mx 해서 대입하고 또 판별식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x와 y에 대한 2차식이 등장했는데 거기 들어간 어떤 문자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묻는다면 지금과 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한 문자의 내림차순으로 만든 다음 너는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네가 실수라면 넌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는 거. 근데 이거 최소값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해야 되지? 더 많이 쓰이는 게 지금 설명한 그 방법이 더 많이 쓰는 게? 아니, 최소값 질문을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거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뿐이에요. 지금은 저거 그래프 그릴 수 있겠냐고. 그래프가 엄두도 안 나지.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는 거지. 실제로 최대 최소는 그래프상에서 제일 높은 데 낮은 데의 y좌표를 말하는 거라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그래프로 할 때는 그 이차함수처럼 그림 그려가지고 뭐 완전적으로 써서 하고 숫자로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해도 돼요? 반대로 하는 건 불가능해요? 아니, 그러니까 질문의 양상이 달라. 그러니까 최소값이라는 한마디가 나왔다 해서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이 그 최소값의 대상이 누구냐고. 대상이. 얘는 최소값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게 아니라 x 더하기 y의 최소값이잖아요. 아, 근데 만약에 뭐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 그런 거의 최소값이었으면 이걸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아. 함수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함수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바로 y좌표를 말하는 거라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너희가 지금 거의 한 3회독에서 4회독 정도 이 파트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방법을 쓰는 문제를 만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만났는데 기억을 못했다거나 하는 건 조금 반성할 바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한 번은 봤어야 돼요. 이런 유의 풀이를. 자, x, y, a가 모두 실수이다. 그러면 여기는 고맙게도 지금 내림차순으로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방금 전에 원종이의 질문처럼 이거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먼저 하면 안 돼요?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그냥 관습적으로 x에 대해서 먼저 보는 거지. 이래놓고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너 실근 가져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실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판별식 4분의 d를 쓸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6이 아니고 3 2y 제곱 더하기 2ay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요. 그러면 저 판별식 안에는 지금 문자 하나 사라진 상태죠. x가 사라지고 a와 y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이번에도 뭐 a에 대해서 정리해도 돼요. 입장이 같으니까. 근데 보통 y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하니까 y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6y 제곱 마이너스 6ay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2a 아닌데? a는 그게 끝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2로 공통으로 나누면서 마이너스 2로 공통으로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을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3y 제곱 더하기 3ay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이 정도까지 되겠네요. 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요. 작거나 같다. 자, 이번에는 어떤 조건이 여기 들어오느냐? 2차 함수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y 제곱이라는 y에 대한 2차 함수가 가로축을 y축으로 해서 이렇게 2차 함수 모양의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게 아래로 볼록이겠죠. 3y 제곱이니까요. 이 y축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생긴 녀석일 거라고. 근데 이 y에 대한 부등식이 이거 부등식도 분명히 해가 있는 애니까 해를 가져라 라고 하면 만약 그림이 저 상태일 때 0보다 작거나 같은 y는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답이 있겠냐 없겠냐? 없는 거예요. 왜냐? 0이라는 건 이 가로축을 뜻하는 건데 요 밑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이 해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다는 있어야 여기부터 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 줘야 요런 해가 나오는 거죠. 0 밑으로 내려간 부분의 해.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판별식입니다. d 오브 d가 됐죠. 이 y에 대한 2차 부등식의 2차 함수의 판별식이 9a 제곱 마이너스 4ac 12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닿거나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이 a에 대한 부등식만 딱 구해주면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갈 수 있겠네. 그런데 요것도 정리해보면 얼마냐면요. 3, 3은 9, 3, 4, 12.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데 마이너스를 보태서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 부등식의 해. 이제 2차 부등식까지 우리 갔다 왔으니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이거. a 더하기 2의 제곱을 했는데 얘들아 0보다 작으라는 거야. 다시 말해 인마가 음수가 되는 a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해가 있겠냐? 있을 리가 없잖아요. 실수를 제곱했는데 어떻게 0보다 작아. 예, 그러니 맥시멈이 뭐예요? 맥시멈이 0일 때죠. 그러니까 이건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a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단일해를 내놓습니다. 근데 이 a는 마이너스 2가 불러오는 효과가 뭐냐면 이게 중근 이퀄 제로가 될 때가 돼버리니까 이 이퀄 판별식이 제로가 됐다는 얘기는 인마이가 중근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이 a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이 식이 3 괄호 열고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버립니다. 이번에도 또 똑같은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아래로 볼록에 2차 함수가 0보다 작을 일이 뭐가 있어. 딱 0이 되는 게 한계지. 그래서 y는 1로 또 결정이 돼요. 근데 이게 y가 1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인마가 0이란 얘기인데 이게 판별식이었거든 지금까지. 그러니까 판별식이 또 제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저 위에 녀석도 중근이란 소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구한 a 이퀄 1, a 이퀄 마이너스 2, y 이퀄 1을 원식에다가 집어넣고 정리하면 이번에도 중근이 됩니다. 예, 이번에도 중근이 됩니다. 예, y는 1, a만 사실 있으면 되는데 a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자, 그는 얼마여야 될까요? 3x제곱 마이너스 6x로 띵띵띵 되면 뒤는 볼 필요도 없죠. 중근 얼마여야 돼요? 1이어야 돼요. 응? 그러니까 x는 1 이렇게요. x는 1, y는 1,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밌죠? 이거는 확실하게 기억나요. 2년 전 어디였지? 운전고와 고향 외고였나? 중간 기출 문제. 뭔데 모의고사 문제로 워낙 유명한 애라. 네. 최대값 C의 최대값, 최소값 한 3가지 방법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아직 안 배웠고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걸 아직 안 배웠고 하나는 너무 무식한 방법이니까 사실상 한 가지 방법으로 귀결됩니다. 그게 뭐냐? 이번에도 똑같이 판별식 얘기할 거예요. 판별식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C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C 중에 제일 큰 애, C 중에 제일 작은 애 이렇게 찾는 것 같지만 실상 풀이의 과정의 맨 말미에 C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요렇게 등장하면 이 부등식의 해가 요렇게 등장하면 내가 얘를 최대값, 얘를 최소값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 전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C에 대한 어떤 2차 부등식 모양에서 해를 내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생각을 역추론해 보는 거야. 역추론. 이 답이 나한테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시켰단 말이야. 그런데 그 C에 대한 최대나 최소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 결론적으로 얻어내게 될까를 예상해 보면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런 식의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C에 대한 부등식이 풀려서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애가 내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이 해는 이런 C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 나오죠. 응? 그 다음 고리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 다음 고리에서 요 녀석이 어떻게 얻어진 거냐 하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부터 얻어졌다 라는 생각?
근데 그 판별식의 구조를 보면 어떤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 한 개 이렇게 판별식의 구조가 되죠. 그렇다면 여기와 여기에 c들이 등장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한마디로 저 c라는 문자가 개수가 되는 2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발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c들이 잔뜩 들어가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0보다 크거나 같다도 괜찮아요. 예, 0보다 크거나 같든 작거나 같든 간에 내가 알고 있는 부등식, 등호 들어간 부등식 등장하는 애가 판별식밖에 없잖아. 현재까지는. 예? 그러니까 요런 애를 만들어서 이거를 C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바꾸고 그 2차 부등식을 풀어서 근을 구하고 그 중에 제일 큰 애, 제일 작은 애를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요 구조를 한번 예상을 해보시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볼 때 A 더하기 B는 4-C로 정리할 겁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말을 안 해주고 지금부터 정답을 향해서 정리를 시작하면 너희는 이해는 되는데 나는 저렇게 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그러니까 선생 강의를 들으면서 제일 허무할 때가 그때야. 그러지 말자고 지금 내가 생각을 얘기해 주는 거야. 나는 이런 발상을 했다. 그치? 요거를 두근의 합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두근의 합. A와 B가 어떤 2차 방정식의 두근이고 두근의 합 A 더하기 B는 4-C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8-C의 제곱인데 이걸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두근의 곱을 만들기 위해서. 두근의 곱을 만들기 위해서.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인데 요놈이 4-C니까 4-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대신에 8-C제곱을 하고 2AB 이렇게 쓰면 여기서 AB는이 정리돼서 나오겠죠. AB는 이거는 썼나? 썼네. 그래서 A, B는을 정리해 보았더니 C제곱 마이너스 4C 더하기 4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기를 두근의 곱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X제곱 마이너스 4-C의 X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4C 더하기 4는 제로 이렇게 써주면 지금 제가 쓴 이 2차 방정식에 두근이 A와 B라고요. 두근이 A, B인 2차 방정식. 근데 실수 AB라 했어요. 실수 AB.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대로 판별식이 4-C의 제곱 마이너스 4 C제곱 마이너스 4C 더하기 4 이렇게 걸리고 C에 대한 2차 식이 되고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생깁니다. 요거를 정리해 보시면 3C 제곱 마이너스 8C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C는 결론적으로 0에서 3분의 8 사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풀이의 수순이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그 과정을 역으로 발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거를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첨넣는 내용이니. 요 나머지 두 개는 쉽죠. 왜냐면 센수학 정도를 풀면서 또는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면서 한 번씩은 당해본 적이 있을 테니까요. 이제 이런 거 나오면 뭐랄까 유의해야 되는 거 알죠? 예, 이거 제일 많은 실수가 뭐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는 1 이렇게 딱 근각계수화의 단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제곱 딱 해가지고 제곱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2루트 알파 베타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고 여기다가 1 넣으면 더하기 2해서 마이너스 1 그래서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i요. 이게 아니에요. 예, 가장 지랄 같은 대답이에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 그러니까 이런 오답이 왜 등장하냐? 왜 등장하냐면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에 제곱을 시켰을 때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루트 알파 베타가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제가 다시 쓸게요. 얘는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곱하기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고요. 제곱이라는 게. 그리고 이거 전개하잖아요. 그럼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알파 루트 베타 더하기 루트 베타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예요. 정식으로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우리 복소수 때 배우지 않았냐? 네? 복소수 때 알파 베타 여기 알파 베타 문제가 아니고 루트 안이 음수일 때 마이너스 튀어나오면서 알파 제곱 된다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톡 하면 잊어버려요. 예. 그 관련 문항이 직접 등장하지 않으면 잠깐만 긴장의 끈을 놓으면 우리는 루트 알파의 제곱을 하는 순간 바로 알파라고 합니다. 나도 그래 나도. 조금만 긴장의 끈을 놓으면. 그러니 자 확인. 예. 이 아이는 그림을 그려보시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3에가 있는 그리고 y절편이 1인 요렇게 되는 2차 함수입니다. 그러니 볼 것도 없이 두 근이 모두 음수예요. 아시겠죠? 물론 그래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이고 두 근의 곱이 1이다는 바뀌지 않아요. 예, 이거는 맞아요. 다만 여기서 바뀌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 네,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알파 베타가 된다. 마이너스 루트 알파 베타가 된다.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모두가 마이너스를 갖고 나간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루트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나 뭐 잘못했냐? 맞는데? 예. 뭐가 이상한데? 1. 나 지금 뭐 잘못한 거지? 이게 왜 자꾸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이게 잘못됐나? 나 왜 이렇게 헷갈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루트 베타. 그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 맞는데? 이거 뭐 잘못됐다, 그지? 풀이가 잘못됐네, 풀이가.
풀이가 잘못됐어요. 이게 맞아. 예. 마이너스 3 더하기 2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는 1이 되는 거죠. 1. 선생님이 답을 잘못 적어두셨네. 그래서 제곱을 해서 1인 거니까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원래는 뿔마 1이라고 써야 되지. 뿔마 1이라고 써야 되는데 근데 잠깐만. 이게 무슨 사태지? 이제곱 마이너스 4시 두 실근이고 알파고 이게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달고 나면 1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가 근데 이게 1이다. 잠깐만 이거는 좀 보류했다가 이게 뿔마 1인지 1인지 좀 검토를 한 다음에 합시다. 1만 될 것 같은데 지금 뿔마 1 마이너스 1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일단 넘어가.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착각만 안 하면 되죠. 이것도 여러분 그 바이블 개념1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애이긴 한데 두근이 모두 정수 그러면 정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더하기 베타가 1-m 두근의 합이 이거 알파 베타의 곱이 m 플러스 1 해서 푸는 부정방정식 문제예요. 보통은 이렇게 나오면 m에 대한 조건을 따지는데 지금은 이제 특이하게 정수 알파 베타 정수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 m을 없애죠. m을 없애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둘이 지워지고 2인데 자 양변에 1씩을 보태요.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은 3 이렇게요. 양변에 1을 왜 보탰냐? 이 형태가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로 인수분해되는 꼴이기 때문에 는 3 하시고 부정방정식 이거 여러 번 풀어줬죠.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1 3 3 1 마 3 마 1 마 3 마 1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알파와 베타는 1씩 넘기면 0 2 2 0 마 2 마 4 마 4 마 2 이렇게 하는데 이 잘못해가지고
4개 이렇게 답하면 안 돼요. 답이 4개 정수가 되도록 하는 m은 몇 개인가 했을 때 m 얘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알파, 베타가 4쌍 나온다고 그래서 m도 4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쓰면 되는데 m은 알파, 베타 둘의 곱을 한 다음 거기서 1을 빼라가 m이거든요. 근데 요렇게 둘이 곱하나 요렇게 둘이 곱하나 0이죠. 그러니까 m은 공통으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요때. 그리고 요렇게 둘이 곱하면 8이거든요. 8에서 1 빼면 7이죠. 이때 이 두 녀석은 공통으로 m 이퀄 7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m 값은 2개가 답인 거죠. 알겠죠? 9번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할게요. 9번으로 가봅시다. 여기서 실수를 했어요, 여기서. 요게 마이너스 루트 알파 제곱은 맞는데, 네? 맞는데, 요 알파 자체가 이미 i를 가지고 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면서 마이너스 알파로 나가요. 그래서 결국 루트 알파를 제곱하면 알파가 양수건 음수건 간에 알파가 됩니다. 알파가. 여기서부터 다시.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너스가 나간 루트 베타 제곱이 되기는 해. 예? 근데 요 알파 제곱이라는 애가 이미 그 알파 자체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제곱이 되어서 나갈 때 말하자면 루트 알파 제곱은 절대값 알파와 같은데 알파가 음수면 이 절대값 알파가 그냥 알파로 나갈까 마이너스 알파로 나갈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지금 복소수라고. 그러니까 나갈 때 알파로 나가면 된다. 이 알파 자체가 음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절대값 알파가 아니고 왜 이러냐? 예. 그러니까 알파가 i를 달고 있는 허수일 때 루트 알파의 제곱은 그냥 알파라고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식을 외울 때 그냥 이렇게 외워요. 이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알파 플러스 여기도 다시 볼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인데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다라는 게 확실하면 이 전개항은 알파 더하기 베타 2루트 알파 베타인데 요 앞이 마이너스로 나간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파가 음수면 루트 알파가 루트 2i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알파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볼게. 쉽게. 그럼 루트 알파는 얼마지? 루트 3i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알파의 제곱을 했다는 건 이 i의 제곱을 했다는 거지. 이 결과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은 알파야 마이너스 알파야? 알파죠. 알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실수일 때를 착각해서 그래. 실수일 때를 착각해서 그런데 복소수일 때는 이 안이 음수가 들어가면 제곱하면 그대로 나와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붙은 게 곱하면 양수에서 마이너스 붙은 거예요. 이 자체로 곱하면 양수고 얘는 바깥으로 뭘 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 얘가 1, 그래서 마이너스 2 해서 마이너스 5가 되거든요. 결론이.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대답은 뭐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얘가 루트 5i만 됩니다. 루트 5i만. 왜냐면
복소수에서 복소수에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케이스는 이 루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만이야. 여기에 루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없는 상태에서 얘를 이 안에 있는 음수 중에 i를 밖으로 꺼낸다 해서 여기 바깥으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진 않아요. i를 꺼내는 게 마이너스를 내보내지는 않는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요거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되는 애, 그러면 루트 5i. 얘가 요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을 때만 마이너스로 꺼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주의해라. 뭐 그런 문항이다. 여기까지.